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0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죠? 자, 6회부터 10회까지 이제 5회 차 남았는데 얼른 빨리 보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1번 문제는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쵸? 문제를 안 열어놨네요, 제가.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요. 데이터에 이거는 외워서 하셔야죠.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OA 폴더 안에 들어있죠. 우리는 바탕화면에 06회의 약품 판매 확인 문제대로 합시다. 판매 정보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제품명 제약회사, 등록일자, 단가실적, 단가실적. 이거 순서 바뀌시면 안 돼요. 문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명이 크림 또는 주사를 포함하고, 그러면 는 같지 않아, 크다, 작다, 요것뿐만 아니라 포함하는 값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대로 가셔야 돼요. 크림 또는 포함하는 값, 뭘로요? 주사. 그죠? 주사. 그리고 그 B조건이 A 조건, B 조건에서 얘는 AND 조건으로 연결됐죠. 그죠? 포함하고 라고 했으니까. 뭐요? 제약회사가 제약으로 끝나는 행만. 제약회사가 끝나는 값이 제약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다음. 단가와 실적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단가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실적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다음. 마침. 이번에는 뭐 커리 편집하는 건 없죠? 여기서 필요한 게 A3셀부터 표시해 주세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요.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2번 문제 고급 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서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6회 문제에서는요. 거의 여기 만든 사람이 함수들을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아마 함수가 다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제품 코드가 A로 시작하고, 레프트 함수를 써서 얘가 A야? 라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5 이상인 데이터에 요거네요. 요게 조건이네요. 그쵸? A, B 조건이 있는데, 자, A 조건과 B 조건이 있는데, 얘는 셀을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제품, 자꾸 3번이라 할게요. 제품 코드가 A로 시작하고 라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 필드에서 A로 시작하는 애들을 찾고 제품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의 5 이상 데이터의 값을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은 제품 코드가 A 별이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품 코드에서 A별을 찾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도 역시 제품 코드인데 이거는 true, false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5 이상이야?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 미드 함수의 제품 코드의 컴마 4, 1이 되죠. 미드 함수 알죠? 네 번째부터 한 글자를 갖고 와서 얘가 5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자열 함수니까 곱하기 1을 하고 이거나 같다 5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필드명에서는 true, false로 나오면 그냥 얘가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따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A36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가 A별이고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이 는 미드 함수를 열어서 4,1 곱하기 1이 크거나 같다 5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A40셀부터 뭐만 갖고 오라고 했냐면요.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실적 필드만 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실적, 컨트롤 C.
직접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한 번에 딱 붙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실적 순으로 쓰셔도 돼요. 자, 이제 고급 필터를 해주면 되죠. 선택을 하시고 고급에 우리가 만든 조건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때 여기 밑에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제품 코드, 제품명, 단가, 실적. 내가 선택한 목록 범위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좀 골라줘. 고급 필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고 3번은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거. 거의 대부분 필드를 제외하고 범위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오른쪽 세 글자가 160 이상이니 미드 함수 써서 제품 코드의 오른쪽 세 글자에 갖고 와서 160 이상이야? 라고 물어보고 AND 그쵸? 비조건은 제약회사가 극동제약이 아니니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되네요. 그쵸? 바로 갑니다. 그 조건이 뭐 별로 꼬여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할 세 결정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이 두 개였죠?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뭐요? 오른쪽에 세 글자 라이트 함수를 열되 이 항목을 선택을 해서 F4 땅땅 콤마 세 글자 곱하기 1이 크거나 같다 160 이상이고 되시죠? 제약회사 얘가 F4 땅땅이 같지 않아 뭐가? 극동 제약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렇죠? 요거 F4 땅땅 항목의 행 전체라고 하면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F4 땅땅 열 전체라고 하면 F4 한번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 전체는 거의 나올 리가 없으니까 조건을 만들 때 항목 선택했을 때 F4 땅땅이지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의 서식은요. 굵게 빨강입니다. 그러면 굵게 빨강 바꿔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바꾸면요 우리가 2번 3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죠? 4번은요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를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 문제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D5부터 D19까지 선택을 해서 얘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1로 열어도 되고 보호해서 문제 보니까요 셀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셀 잠금 해제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 있지만 내가 선택한 부분이 해제되어 있고 확인 그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는 거는 다음 문제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도형의 텍스트 잠금은 해제 도형을 선택을 해서 도형 서식 속성에서 잠금 해제 닫기 자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오 서식에 있죠. 홈에 서식에 시트 보호에 두 개 체크하고 패스워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확인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시오. 통합 문서 보호로도 가야죠. 검토에 통합 문서 보호 창만 보호한대요. 그러면 구조는 빼고 창만 구조와 창을 보호하시오 하면 체크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창만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되면 1번 문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2번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left와 if와 substitute 함수입니다. left, if는 잘 알고 substitute 함수는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중에 old 텍스트를 찾아 new 텍스트로 바꾼대요.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잘생긴 김미남 엄만세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만자를 별로 바꾸고 싶어요. 요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만을 찾아서 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뿅 바뀌었죠, 그쵸?
그런데 나는요, 여기서 두 번째 만자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인스턴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얘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만자를 찾아서 별로 바꿔주죠. 그쵸? substitute 함수 아시겠나요? 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문제를 보니까 제품명과 제약회사를 이용하여 2, 3부터 지금 여기에요. 제품명의 앞에 두 글자와 제약회사의 앞에 두 글자가 동일해? 그러면 제품명의 첫 번째 빈칸을 별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품명을 그대로 표시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제품명 제약회사의 왼쪽에 두 글자가 서로 같으면 저기에 공백에 별을 집어넣어서 제품명이 오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명을 그대로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left 함수로 제품명의 두 글자랑 제약회사의 두 글자가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substitute 함수를 찾아서 얘의 공백을 찾아서요. 그 공백 대신에 별을 넣어줘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하나부터 해볼까요? left 함수를 써서 이 제품명의 왼쪽에 두 글자를 갖고 옵니다. 그쵸? 그리고요. 어떻게 비교해줘야 돼요? 는 left 함수를 써서 이 제약회사의 왼쪽에 두 글자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쵸? 공백에 뭐 해주면 돼요? 공백에 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쵸? 아니면 그냥 제품명을 갖고 오면 되니까 if 여기다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는 substitute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이 텍스트에서 그쵸? 컴마 올드 텍스트는 공백이죠. 그쵸? 공백을 3일 때 나는 얘를 별로 바꿔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컴마 첫 번째 나오는 공백에서 그쵸?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엔터를 딱 치면요. 공백을 기준으로 별로 뿅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substitute 구한 이 값만요. 복사를 해다가 탕값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탕값에 얘를 넣어주고 그죠? 컴마 거짓값에 뭘 넣어주면 돼요? 제품명 그대로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그죠?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뿅 나오겠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substitute 함수만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일의 단가와 판매량을 이용한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금액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금액인 단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계산하되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을 표시하시오. 표시에 178000, 커마리 이급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자, 단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값을 일단 갖고 옵니다. 그쵸? 값을 갖고 오되 오류가 생겼잖아요. 오류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류가 발생하면 빈칸으로 표시를 하되 여기에 있는 결과값은 어떻게 해요? 1780000원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요. A의 값이 if error A의 값이 만약에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지만 값이 없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해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A의 값이 이렇게 표시되지만 원자가 붙어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텍스트 함수 써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텍스트 함수 써서 내가 구한 얘의 밸류의 값이 어떻게 해요? 샵, 콤마, 샵, 1 이렇게 뿅 구해주면 되죠? 요거 되시나요? 여기에 만일에 공백이 아니었다면 자, 여기서 if error라는 함수를요. 내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선택을 해서 밸류 값이 나오면요. 여기 이 자체가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밸류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 라고 한 거고 이 밸류가 5, 6 값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해줘 라고 나와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되시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3번은요. if와 for 구문을 사용을 해서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까먹으셨나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 public 펑션을 쓰다고 했어요. public function fn이고 제품명 end 펑션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는 제품명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제품명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얘는요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mid라는 함수와 mid라는 이 문제를 풀려면요 mid라는 함수와 length이라는 함수를 좀 가지고 문제를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문제의 실마리를 스타를 풀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제품명에 들어가 있는 숫자 값을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품명에 글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뭐 저기 있는 숫자만 갖고 와줘 할 수가 없어요. 몇 번째를 갖고 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length라는 함수와 mid라는 함수를 쓰면 제의 값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length라는 함수를 쓰면요. 내가 선택한 제품명에 해당하는 글자 수를 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백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mg 밀리그램이랑 00까지는 네 글자는 뒤에서 네 글자는요 항상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복되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ml는 다섯 글자고 90ml, 40ml, 20ml는 네 글자니까 우리는 여기서 네 글자만 빼주는 거예요. 자, 여기 미드 함수를 쓴 이 부분에서 네 글자만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8글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미드라는 함수를 쓰되 이 제품명에서 미드라는 함수는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2에서 4글자를 뺀 8글자서부터 3글자를 갖고 오면 mg를 빼고 숫자 값만 갖고 오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00mg, 50mg, 90mg 이 부분은 전부 다 숫자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5를 빼면 20mg, 90mg, 40mg, 20mg 저기 앞에까지 다 빠지지만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시 할게요. 땡겨. 그렇죠? 요렇게 되잖아요. 5를 뺐을 때는 앞에 있는 그 자리서부터 갖고 오니까 우리는 저기에 해당하는 공백서부터 세 글자를 갖고 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열 함수로 갖고 와서 그렇지만 땡 5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로 바뀌니까 우리는 이 값을 기준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랭스 함수에 빼기 4를 왜 하는지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미드 함수를 써서 저기에 해당하는 숫자 값들을 갖고 온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곱하기 1을 하면 얘네들이 숫자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100을 한 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얘가 1이면 하나, 2면 두 개, 0이면 공백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써보도록 하죠.
자, end 펑션. 자, 일단은 쓰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if IIF죠. mid 함수를 열어서 length 함수를 열어서 제품명을 집어넣죠. 거기에 제품명을 넣어야죠. 제품명을 넣고 컴마 거기에 스타트 넘버가 length의 제품명이 되잖아요. 제품명에서 빼기 차를 하되 우리는 얘를 3만큼 갖고 올 거야.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얘가 크거나 같다 100이니 t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값을요. 반복해서 넣어줘야 돼요. for 구문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우리는 쟤를 넣어주는 겁니다. for A는 1, 2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이 얘가 숫자가 100 이상이면 해당 숫자를 100으로 나눌 만큼 사각형을 반복해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값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요. 여기에 참값으로 해당하는 for 구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가 100, 200, 300이라고 하면 100으로 100, 200, 3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이니까 어떻게 해요? 100g일 때 하나니까 300g이면 사각형이 3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눈 값에 for 구문을 사용해서 1번부터 3번 300이라고 하면 100으로 나눈 값 3까지 1, 2, 3까지 요 구문을 반복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M 비고에 처음에는 아무 값이 없으니까 한번 1서부터 출발하면요. FM 비고는 값이 없으니까 사각형 하나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next A 다시 for 구문을 통해서 다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으로 나눈 값이 2가 되겠죠? A의 변수가 또 하나가 올라가서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FM 비고는 첫 번째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또 연결 연산자를 써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몇 가지, 몇 번을? 3번을. 그러면 요 칸이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참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얘가 만일에 100보다 작다면 FM 비고는 그냥 공백으로 떨궈서 나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for 구문의 구문은 요거는 좀 외워서 이렇게 반복 구문으로 사용한다라고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알쭉. 자, 그래서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불러와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FMP고 여기에 제품명만 집어넣어 주시면 제품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뿅 갖고 오면 이렇게 뿅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for 구문이었고요. 여기서는 for 구문도 for 구문인데 mid와 length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값을 따오는 부분들까지 좀 연습이 되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과 hlookup과 max 미니멈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A32셀 여기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표 위에 A32셀의 출시 일자가 가장 빠른 제품의 제품명을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출시 일자가 있는데 가장 빠른 제품명 얘는요 맥스 미니멈 중에 뭘 써야 돼요? 미니멈 함수를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출시 일자에서 우리가 값을 찾았다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에 제품명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얘는 또 vlookup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미니멈 함수를 써서 이 출시 일자의 범위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갖고 와줘 라고 하되 그 다음에 여기는 hlookup이 아니라 vlookup이잖아요. 그렇죠? vlookup에 얘의 값에 해당하는 테이블 어레이는 출시 일자 제품명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내가 선택하는 첫 번째 열의 vlookup이 값을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가 지정한 열의 값을 불러오는 게 vlookup이잖아요. 그렇죠? F4 할 필요 없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정확한 값 0 이라고 쓰면 그거에 해당하는 건웅 미크로마이신 주사를 갖고 오면 되고 2번, 4번 같은 문제는요. 조금 커마를 익은 문제네요. 그쵸? 자, 5번이요. 표일의 출시일자, 배열함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에버리지 if가 써져 있으니까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 그쵸? 이어 함수는 조건을 만들 때 연도를 뽑아오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건지 개수를 세는 건지 생각해보고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출시일자 제약회사 단가 판매량을 이용하여 제약회사 출시 연도별 단가가 5만원 이상인 제품들의 판매량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자, 얘는요, 조건이 몇 개예요? 조건이 3개입니다. 그쵸?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if가 써졌으니까 컴마 판매량의 평균이니까 범위는 판매량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뿅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컴마 판매량의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이다. 밑으로 잡아 당기고 얘는요 바로 넣어줘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F4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그러면 제약회사가 건웅이야 건웅제약이야 그 다음에 연도가 2015년도야 그 다음에 판매량이 5만원 이상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요. 제약회사를 기준으로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는 건웅제약이야 밑으로 당길 때 바뀌고 옆으로 당길 때 안 바뀌어야 되니까 영어는 묶어주고 숫자는 풀어주고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이어 함수를 불러서 짝꿍에 해당하는 출시일자의 연도를 불러오는 게 순서죠. F4 가로 닫고 얘가 는 2015야? 이렇게 물어보되 얘는 옆으로 당길 때 16, 17이 돼야 되니까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은 그 절대참조, 상대참조 개념이랑 절대참조, 엑셀 기초 다지기의 절대참조, 상대참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배열 문제의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단가가 5만원 이상. 그러면 단가의 범위가 얘네들의 범위가 F4 얘는 크거나 같다 50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주시면 계산 문제 5문제를 다 풀었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1번과 4번 문제가 조금 헷갈렸고 2번, 1번과 3번 문제요. 2번, 4번, 5번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좀 보셔서 좀 골라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내가 보고 있는 얘를 문제 제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표 안에서 컴퓨터한테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자, 기존 워크시트의 H2셀에 H2셀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기에 있는 필드명을 기준으로 우리는 만드는데 제약회사가 먼저 들어갔네요. 그쵸? 행 레이블. 그 다음에 연도가 들어갔네요. 등록일자. 날짜는 예쁜이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 얘가 2015년, 16년, 17년 얘가 연도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룹으로 해서 연으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연으로. 15년, 16년, 17년. 그쵸? 값은요. 실적의 평균, 단가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적의 값, 단가의 값인데 실적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고요. 문제를 살짝 보면 값필드 설정의 센서식 숫자 범주 얘는 소수점 한 자리가 보여지도록 평균을 바꿔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으면서 바꾸자고 했죠. 값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의 숫자의 소수점 한 자리
천 단위 구분 쉼표는 없습니다. 평균 단가를 보세요. 3537.2. 천 단위 구분 쉼표는 없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가도 가피드 설정에 평균에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점 한 자리 확인 요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까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값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설정했고 항상 나오는 거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꿨고 등록 일자를 연달 그룹화했고 제약회사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얘는요 보람, 동강, 대화, 국제, 고려, 경인, 건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요 내림차순으로 먼저 해보세요. 보람, 동강 왜냐하면 그림에 화살표의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옮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했고 피벗 스타일 보통 6 피벗 디자인에서 피벗 스타일 보통 6으로 바꾸고 값 영역 표시 형식 가피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범주에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없잖아요. 그림에는 9, 6 요거 969.4가 끝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총합계가 열의 총합계만 설정 요렇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죠? 똑같으면 10점 따는 거고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자, 분석 작업 2번. 이럴 수가. 녹화를요. 시나리오 3번에 2번 시나리오를 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시 녹화를 하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안 눌러진지 모르고 영상을 다 찍고 저장을 하려는데 녹화 시작이 안 눌러져 있네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기 싫네요. 자, 일단은요, 얘를 저장하지 않고 시나리오부터 다시 하죠, 뭘. 자, 06회. 아니지. 2010으로 열어야죠. 2010으로 열어서 06회. 그리고 분석 작업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이요.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입니다. 자,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번에 분석 작업 2번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이 할인율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증가했을 때와 할인율이 감소했을 때로 나뉩니다. 그렇죠? 15%가 됐을 때, 10%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뭐가요? 아시 클로 버전에 해당하는 얘의 값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 밖에서 시나리오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개발 도구에 녹화 눌렀죠?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시나리오로 만들래요. 시나리오 똑같습니다. 다른 매크로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 할인율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눌러서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할인율 증가잖아요. 할인율 띄고 증가. 얘가 12%가 15%가 되는 거니까 0.15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인율 띄고 감소. 확인. 그 다음에 0.12가 10%가 되는 건 0.1. 확인을 누르면요. 할인율 증가와 할인율 감소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요약을 누르시는 겁니다. 이 200만 원에 해당하는 값들이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요약을 눌러서 결과셀에 아시클로 버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르고요.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록 중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를 딱 누르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단추를 달고 이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매크로를 만들고 실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지우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얘네들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풀고 시나리오를 실행해보면 아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제대로 푼 거겠죠. 그쵸? 데이터의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H2부터 I3, H2부터 I3까지 그리고요. 여기에 시나리오를 지정해 주되 얘의 이름을 시나리오 실행이라고 써주면 되고 얘를 딱 눌렀을 때 실행이 되면 우리는 10점 딴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3번에 2번 문제를 풀었고요. 그쵸? 자, 바로 넘어갑니다. 기타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의 그림이 문제에 보여지는 J의 그림으로 바뀌면 돼요. 그쵸? 그래서 1번 달성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달성률은 보이지 않아요. 그쵸? 빨간색인데 얘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범내에서 달성률만 선택하신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거나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이거는 다 하실 수 있죠? 꺾은 선형에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확인. 얘를 더블 클릭 눌러서 보조축. 자, 이렇게 하면 1번이 되고요. 2번이요. 보조 세로값 축의 값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보조 세로축 값이 0, 20, 40, 60, 200입니다. 그쵸? 여기에 퍼센트를 붙이는 건데 얘는 백분율로 표시가 된 게 아니에요. 그쵸? 얘를 더블 클릭하되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 00 붙어가지고 퍼센트가 붙잖아요. 얘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로 퍼센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0% 문자열로 이렇게 뿅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백분율인데 백분율 이렇게 들어갔으면 100으로 나누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으면요. 문자열로 그냥 퍼센트 집어넣으면 돼. 라고 알면 그냥 뭐 30초 만에 풀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고민하다가 3, 4분, 5분은 날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 영역은 여기고 얘의 질감, 도형체육의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질감을 분홍, 박엽지로 바꾸시고 달성률이 가장 낮은 경남제약의 달성률에 레이블 그러면 경남제약의 달성률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야죠. 숨겨진 메뉴 레이아웃에 여기 다 있다고 했습니다. 범례서부터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너무 쉽네요.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딜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냥 지워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차트 문제 10점 더 간단하게 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이요. 이 버튼 눌러보고 싶잖아요. 그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열어서 이 버튼을 더블 클릭 그리고 폼을 확인하신 다음에 약품 주문점 쇼 Alt Q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얘를 눌러서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쵸? 자, 주문하기 버튼에 클릭하면 약품 주문 폼이 나타났어요. 폼이 이렇게 열리면 우리는 LST 제품 목록,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I8, L22의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주문 날짜 여기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면 되겠네? 요게 1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서 폼을 연 다음에 땡땡땡 점점점 누른 다음에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유저 폼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온 대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써 있잖아요. LST 제품 목록점 로우 소스는 I8부터 L22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TXT 주문 날짜는 오늘 날짜 데이트 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딱 눌러보면 이렇게 뿅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 날짜가 안 들어갔어. 자, txt 주문 날짜는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PSP 주문 날짜는 왜 안 될게요? 글씨가 틀렸네요. 그죠? 뭐가요? 여기 날짜라고 돼 있죠. 날짜의 컨트롤에 데이터 함수가 들어가 줘라고 해야 돼.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선택한 값이 주문을 누르면 여기 뿅뿅뿅 들어가는 건데 이번 문제는 넘어가라고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밥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70점만 따고 합격하고 말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이 필요로 하면 그때 가서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프로시저 2번만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기회를 요청을 하시면 2번만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이번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00점 맞는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 이 문제를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푸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굳이 이걸로 골머리 싸매지 마세요. 자, 3번이요. 왜냐하면 3번 문제 똑같은 5점인데 너무 쉽잖아요.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벤트 프로시저가 종료되는 거. 그러면 이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메모리에 있는 폼에 올려져 있는 값을 내려줘. 이렇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Alt. 그래서 주문하기를 눌렀을 때 이니셜라이즈 돼서 이렇게 나오고 종료를 딱 눌렀을 때 종료가 되면 4번에 2번 문제 5점, 5점, 5점이지만 1번, 3번 맞춰서 10점. 그래서 계산 문제 다음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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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70점 합격 점수 커트라인 넘는 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을 아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프로시저 2번은요. 그냥 이건 안 푼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다른 거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왜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프로시저 2번만 모아서 조금 설명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요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2번에 시나리오라는 이런 게 또 하나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계산 작업에 우리가 for 구문, 반복 구문을 써가지고 넣는 것도 나왔고, 그쵸? 1번에 substitute 함수 써가지고 바꾸는 거 함수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6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유형들을 많이 익히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만 조금씩 익혀서 준비해 가시면 시험 보실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1000명까지 한 60명, 70명 남은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어찌됐건 목표 구독자 수니까 자, 1000명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열심히 걸어가는 잘생긴 이위남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